개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전지적 인천 시점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의원, 국민의힘 김용희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일 인천시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명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입장문을 발표했고요. 국면이 좀 전환이 됐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원내대표죠. 그리고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춘원 위원장, 앞으로 민주당과 손을 맞잡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봉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자세한 이야기 두 분 의원님과 얘기 나눠봤고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낀 점, 꼭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희 의원님. 네, 인천시에는 어떻게 보면 그 인천광역시와 교육청 관계기관을 어떤 견제, 감시하는 행정감사하는 지방입법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정당의 어떤 당론에 치우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고, 예. 제가 좀 이제 솔직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예. 어떻게 보면 유 시장의 어떤 SNS 글을 보면 네. 뭐 인천시의회나 민주당을 비판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렇죠. 비판만 있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 네. 근데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때문에 그렇게 지방의회 시의원들이 다 오셔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는 게 저는 솔직히 일반적인 국민의 입장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김명주 원내대표와 임춘원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좀 봉합의 스탠스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잘해서 협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일에 충실히 해야 되니까 유정복 시장이 SNS에 뭐라고 올리든 말든 일단 지방 당론 뭐 이런 게 치우치지 말고 그냥 인천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그 일만 하자.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유정복 시장이 어떤 탄핵에 대한 그 계엄에 대한 반대를 했을 때는 막 본인들의 어떤 의견하고 맞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맞다 아니 칭찬을 했어요, 오히려. 칭찬했죠. 그러다가 본인들의 의견이 안 맞다고 해가지고 시장실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맞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느낌적인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이재명 대표님은 우리 민주당의 대표잖아요. 대표에 대해서 어떤 발언이나 하는 거는 우리 지자체장으로서는 너무 중앙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도 있고 본인의 또 존재감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장이면 지자체에 관한 이런 것들을 좀 내용을 얘기를 하시고 또 진취적인 발언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김명주 의원님의 입장문과 임춘원 의원의 협력 의지 표명이 긍정적인 신호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중앙 정치가 여야 대립 속에서 지자체 의원들의 갈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주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의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원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또 국힘과 민주당의 또 갈등도 해소하고 협력해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이런 의지가 모인다면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김용희 의원님 민주당 왜 그러냐 하는 얘기도 들리고, 저기 조성환 의원이 들으니까 이정복 시장은 왜 그러냐 SNS에다가 뭐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요.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고요. 다음 주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54님. 굿모닝 인천 잘 듣고 있습니다. 인천에선 싸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 갈등만으로도 국민들 죽을 맛이에요 하면서 인천에서는 좀 싸우지 말고
좀 잘 해달라라는 밖에서는 안 싸웁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지금 뭐 의정 활동 하시느랴 또 새해부터 뭐 다시 뭐 지역구 활동 의정 활동 준비하느랴 바쁠 것 같은데요. 지역구인 하나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소속 상임위원회 이슈 아니겠습니까? 지금 본인 소속한 상임위원회 뭐 아까 건설교통위원회 얘기하셨잖아요. 또 특위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간략하게 본인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 좀 소개 좀 해줄까요? 네, 저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단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분과에서 저는 이제 부위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말 그대로 이제 건설 관련과 교통에 관련된 상임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뭐 그 전에 청년위원회 아까 특별위원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12월 달로 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청년 특위는 이제 종료된 겁니까? 됐고, 이제 그건 아니군요. 활동은 이제 1년 동안 했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청년에 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좀 기분 좋은 한 가지가 느낀 점이 있었다면 뭐냐면 정말로 여야가 없었어요. 정말로 청년에 관해서는 정말로 여야가 없었고 오직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발굴해냈고 정말로 연구도 많이 했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청년특별위원회 1년은 정말 행복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지금 종료된 겁니까? 아니요, 예산결산위원회는 하고 있죠. 지금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 의원은 하고 있는 거죠? 청년특위만 지금 종료가 된 상황이다. 청년특위 위원들 간의 이게 단합이 화합이 장난이 아니었나 봐요. 화합이 너무 옆에서 부러울 정도입니까? 시기와 질투. 아니 의원 저기 조성은 의원님은 청년특위 못 들어가요? 저는 청년이 아닌가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청년이 아니다 보니까 아쉽네요. 청년특위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었군요. 인기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특위 뭐 지난해 종료가 됐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조성환 의원님 소속 상임위 또 예결위원회도 지금 부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좀 본인의 상임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우리 김영희 의원님께서 지금 맡고 있는 부위원장을 제가 전반기 하신 거죠? 전반기 했고 이번에는 후반기 때는 이제 문화복지위원으로 이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문화복지위원회가 5조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조의 예산이라면 5조 거의 3분의 1 가량 되네요. 3분의 1의 예산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소속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 문화복지 증진과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담당합니다.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확대를 하고 복지 쪽에서 보면은 그 사각지대에 도움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찾아내서 이제 도울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고요. 또 예산결산위원회는 또 우리 김용희 의원님과 함께 이제 예산결산위원회 이제 제가 이제 부위원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시의회에서 이제 제안된 예산의 심사, 뭐 결산, 견제, 감시 또 저희들이 이제 제안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역할이죠.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들이 이제 집행 계획을 평가하고 부서의 예산 수요를 원활하게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이제 조언을 하고 또 과감하게 또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또 일부위원장도 국민의힘이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니까 예산에 관해서는 제일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습니다. 챙기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수 당이지만은 예산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들을 골고루 분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따로 없이 또 국힘의 의원님들도 이제 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예산결산 부위원장으로서 뭐 어렵지 않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심사할 때는 잘 원만하게 여야가 잘 됐군요. 근데 왜 지난번에 싸워가지고 지금 이제 그 예산 문제와 관계없이 잘 처리했던 거죠 당시에는? 네, 그때는 상관없이 했었고
또 지금 제가 예결위에서 지금 세 번째 이렇게 예결위 위원으로 지금 세 번 내내 예결위원 하고 있는 겁니까? 예결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기회가 잘 몰랐네요. 잘 좋게 이제 이렇게 예. 풀리다 보니까 제가 세 번째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 결산을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여야가 지금 정말 따로 없고 국힘 의원님들께서도 배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어려움 없이 예산을 우리가 받고 또 집행도 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 조성관님 완전히 예산 전문가 다 되셨겠어요. 3년 내내 예결위 해서가지고요. 네, 해도 예산이라는 것들이 그죠,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네. 어려운 게 예산이 또 보면은 또 생각지 못했던 예. 예산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혹시 말해요. 네. 기회가 된다면은 사기에서도 예결위원을 한 기회가 된다면 네.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열심히 해서 야. 기회가 된다면 뭐 예결위 한 번 더 4년 내내 활동하고 예결위 하면 뭐 역사를 거의 인천시에 쓸 것 같은데요. 네. 김용 의원님도 예결위원을 그래도 여러 번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2년 했습니다. 2년도 사실 2년 차. 훌륭하죠. 네, 2년 차입니다. 일도 많고 네, 두 분 예결위원회 또 전문가 분들이시기도 한데요. 두 분 소속 상임위 그리고 특위 얘기까지 나눠봤는데요. 네. 먼저 김용 의원님, 네. 저 건설교통위원회 현재 소속이고요. 네. 지난번에 최근 계산 종합 의료단지 이슈를 가지고 현장에 건교위원들이 다녀왔다고 하던데요. 이게 네.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은 계산 종합의료단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일단 계산동 일대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시설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근데 과거 그 송영길 시장 때 이 계산 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그러나 이 사업이 좀 특혜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특혜 논란이 좀 있었고 좀 어떤 절차적 문제가 좀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게 최근에 인천시에서 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그게 좀 수면 위에 드러나면서 좀 이제 행정적인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건교위원들이 나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소위원회를 이제 세 차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담당 부서와 계양구의 이제 공무원분들과 담당 부서 그리고 이제 그 해당 병원 그 병원장님과 해가지고 좀 어떤 회의를 좀 한 3일 동안 연속으로 하고 4일차에 이제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좀 어떤 현장 시찰을 하면서 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당 병원이요. 지금 요양병원으로 인가를 받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종합병원을 하나 짓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요양병원 운영하지 않고 재활병원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종합병원은 아직 짓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그래가지고 인천시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5년간 유예해서 특혜 아니냐. 왜 인가받은 대로 안 하고 왜 따르게 하고 종합병원 안 짓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앞으로 뭐 병원장하고 얘기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문제 이제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재활병원을 이제 요양병원으로 다시 변경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재활병원 요양병원으로요? 원래대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일단은 재활병원, 그러니까 요양병원보다 재활병원 자체가 의료 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수익이 좀 틀리거든요. 재활병원이 좀 수익성이 높군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이제 좀 그 부분을 좀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재활병원을 바꾼 게 아니냐.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다시 요양병원으로 변경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종합병원 있잖아요. 종합병원이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안 져지고 있고 지금 현장에 가봤는데 왜 안 진다는 거예요? 일단 뭐 이유는 있어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죠. 실적으로 이제 수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수익에 관해서 뭐 돈이 있어야지 병원을 짓는 거잖아요. 좀 그런 부분에 좀 약간 문제가 있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돼서 이제부터 이제 짓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좀 그거는 이제 앞으로 좀 지켜보면 되는 거고. 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계양구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 병원에서 어떤 의지가 있냐에 따라서 우리 계양구민들의
삶의 질이 바뀌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 뭐 지금 이 문제 뭐 어떻게 앞으로 잘 해결될 거라고 보세요? 저기 김 의원님? 그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저희가 이제 뭐 어떤 뭐 법적인 어떤 제재를 취하거나 그런 예. 건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행정 그 저희 시청에서 하는 행정명령 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병원에서 예. 잘 이행을 해주신다면 예. 뭐 저희 입장에서도 굳이 어떻게 보면 병원이 되게 좋은 시설이잖아요. 예. 예, 아픈 분들 그리고 재활병원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활병원도 정말로 그 신체적인 고통을 많이 예.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한 단계 또 그분들의 어떤 삶의 질을 또 개선시키는 예. 병원이기 때문에 재활병원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취지가 잘못됐다는 거죠. 원래부터 요양병원이었는데 왜 바꿨냐라는 예. 거 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그 소위원회 하는 활동 과정 중에서 또 이제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좀 그랬던 게 이제 본인도 좀 피해를 봤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또 이제 그런 예. 과정에 있어서 또 계양구 또 보건소장 입장에는 예. 좀 어처구니 없다라는 표정을 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지역 그 행정 쪽하고도 좀 어느 정도 소통이 예. 잘 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소송표 문제는 여기까지만 나눠보도록 하고요. 조성환님 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지금 후반기 하고 계시잖아요. 2025년 주요 이슈 좀 짤막짤막하게 하나 뭐가 있을까요? 지금 지방의회 국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3년 차인데요. 공약이나 정책들이 이제 중요한 국면에 이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네. 문화복지 국위 보면은 4개의 국별로 묶여서 있는데 예. 간단하게 이렇게 네 국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 분야를 보면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 정책들이 예.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예. 저출생 원인 중에서 자주 거론되는 이제 육아 비용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1억 아이드림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 의료 돌봄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정립하고 구체화시키는지가 관건이 되고요. 문화체육의 경우 전국 최초로 설립하고자 하는 문화복합예술 플랫폼 인천 뮤지엄 파크가 있습니다. 민선파악의 공약 중 하나였던 북부권 문화예술 회관 조성이 되고 필요한 지역에 5대5 매칭으로 시비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방침으로 아직까지 논쟁 중인 내용 그리고 인천 예술인에 대한 활동 기반 마련 등이 있을 것이고 보건복지의 경우 인천 의료원 자체 경쟁력 강화 및 심리혈관 센터의 개소에 대한 이슈 또 제2 인천의료원 설립 방향성 문제 그리고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등이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국제협력국 관광 분야에서 F1 그랑프리 개최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 주민 사이 통합 지원 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문복위원회 이슈를 쭉 이렇게 훑어주셨잖아요. 네네네. 이정부 시정부 잘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저번에 어떤 분이 패널로 나왔는데 학점으로 따지면 D점 이렇게 D요? D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더 위쪽으로 C 정도로 C요. 뭐 어쨌거나 뭐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 저출생 대표적인 정책 아닙니까?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18세까지 이제 한 아이가 이제 1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라나면서 계속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인데 사실 보면은 출생률이 인천에서 출생률이 이제 8%대까지 0.8대 명문대로 좀 높아졌던 것이 이제 전국에서는 제일 높은 숫자 이제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는 거네요. 평가를 하고 또 전체적인 뭐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면은 예산 낭비성이 좀 있고 너무 또 멀리 볼 수 있는 뭐 100년을 본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특히 북부권 문예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불만 많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할 말 많죠. 그건 나중에 별도로 주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뭐 F1 그랑프리 문제도 사실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오늘 다 이 얘기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 정도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사실 김영희 의원님도 이쪽 그 문화복지 쪽에 특히 관광 분야에 원래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원래 문화복지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왜 거기 갔어요? 밀렸어요? 아니요, 그 밀린 건 아니고요. 네, 아이고, 어떻게 저희 지역구가 네. 지역구 또 연수구지 않습니까? 예. 연수구 또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 또 많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교회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가고 싶은 데가 많군요. 문무기도 가고 싶고 건교도 가고 싶고 할 게 많네요. 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얘기 그리고 두 분 의원님하고 앞으로 이제 격주로 이렇게 얘기 나눌 건데요. 네네. 다음 또 시간에 오늘 못다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네. 하나하나 지금 사실 다 문무기 자체도 이슈고 또 건교에도 많은 이슈가 네네네. 있을 겁니다. 네. 그 얘기 뭐 바다 패스 얘기도 물론 지금 비롯한 뭐 네네. 각종 뭐 여러 가지 정책들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뭐 처음에 뭐 이런저런 우리가 또 처음 출연하시다 네. 보니까 이런 소감 뭐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끝으로 오늘 방송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간략한 얘기 듣고 뭐 각각 한 30초 정도씩 소감 간단히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 정말로 오랜만에 돌아온 방송이었는데 너무나 좀 예. 재미있고요. 또 예. 신선했고 예. 그리고 또 주제가 오늘 또 너무나 제가 하고 싶었던 주제여서 너무 또 네. 열의 있게 또 토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인천시의회 입장에서는 이제 여야 대립 관계도 좀 있었지만 저는 예.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시민들의 어떤 경제 민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너무나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어떤 중앙 정치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보다 대립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그냥 우리 시민들 잘 살게 하나라도 더 챙기고 그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조성환 의원님. 네. 오늘 방송에서 처음 이렇게 출연하게 됐는데 예. 정말 긴장도 하고 전혀 했던 상황이었는데 예. 즐겁게 또 편안하게 이렇게 두 분께서 이끌어 주셔서 정말 편안한 방송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되고요. 많은 분들과 이제 소통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은 이제 소중한 경험입니다. 이런 소통을 잘 이렇게 이끌어 가면서 예. 또 공부하고 또 배우고 이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격주마다 즐거운 시간들을 만들어주길 바라고요. 오늘 두 분 이렇게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적 인천 시점 인천시의 국민의힘 김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